집합명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들었던 게 혹시 기억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집합명사는 두 가지가 있어. 말 그대로 집합, 그리고 군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게요. 집합명사에 그냥 말 그대로 집합명사라는 녀석하고 군집이라는 녀석이 달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패밀리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족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가족을 대표한다. 만약에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핵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구성원이 3명이다 그럴 때 우리 가족은 그게 대표죠. 그러면 이걸 단수로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집합명사라고 해. 그런데 우리 가족은 3명이에요. 그런데 그 3명이 전부 개인적인 생활 패턴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가족 대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가죠. 맞아? 내 말 이해합니까? 내 말 이해해요? 그럴 때는 복수로 받는다. 별표 치세요. 이게 군집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대표한다. 그럴 때는 단수로. 근데 패밀리가 구성원을 나타낸다. 그럼 그때는 복수로. 자,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fish는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물고기, 대표 명사잖아요. 맞아? 물고기는 육지에서 못 살아요, 이런 거. 됐죠? 근데 복수일 때는 어떨 때냐면 물고기의 어종, 개별적 어종들에 대해서 나타낼 때, 이럴 때는 복수 취급합니다. 알았어? 물고기는 물에 살아요. 됐죠? 근데 수족관에 갔더니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fish가 복수라는 거. 알겠지? 제 말 이해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우리 가족은 핵가족이다, 소규모 가족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하고 자식 딱 이렇게만 이루어진 거. 됐죠? 그럼 이때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로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 개개인들이 매우 개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 이럴 때는 복수로 받아라 이겁니다. separate, 분리된, 개별적인 이런 뜻을 갖거든요. 아셨어요? 됐습니다. 자, 이 마을에는요 30가구가 살아요. 그럴 때 뭘 써야 될까요? 가구가 뭐였어? 가족. 이때는 복수로 families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 가족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families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 가구들.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m이 돼야 됩니다. the clergy lead simple lives. 보십시오. 경찰, 이건 잘 들어주세요. 경찰이란 뜻인데요, 그들을 찾고 있대요. 경찰 한 명이 아니죠.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 경찰 한 명이 그들을 찾을까요? 혼자서? 경찰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거죠? 보편적인 성직자, 보편적인 경찰. 자, 보편적인 성직자 경찰은 복수로 받아주세요. 가족하고는 반대 개념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경찰이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직자는 단순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단서가 뭐냐? 여기서는 lives, 삶들. 성직자가 한 명이면 삶이라고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직자 경찰을 대표한다. 그럴 땐 복수로 받아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가족은 단수로 받는다. 가족을 대표할 땐. 좀 어렵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 2형식 요거 우리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1형식, 2형식 동사 그리고 5형식 동사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형식 동사는 왜 그러냐?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do라는 동사가 있을 때 이게 일형식으로 쓸 때 뭔 뜻이야 제가? 설명한 적 있거든요 제가. 그쵸? 까먹었죠. 자,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는 3, 4, 5형식 동사예요. 즉 하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맞죠? 맞죠? 근데 일형식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다가 아니에요. 일형식에서 do는 좋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야 얘들아. 알겠냐? 일형식 동사는 이래서 중요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뜻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면 틀립니다. 이게 보기에 등장한 적이 있단 말이야. do라는 녀석이. 알겠냐? 자, 형식이 뭐냐부터 시작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형식은 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영어라는 것을 일본에 비해서 중국은 우리보다 늦으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또는 이런 어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왜 우리가 되게 유교를 겪고 가난해졌거든.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보다 가난한 때가 있었어. 그때 영어 공부를 할 겨를이 없었겠죠. 맞죠? 그래서 일본보다 늦어요. 영어에 대한 애를 쓰게 된 게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영어라는 것을 공부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6, 70년대 일본 애들은 영어라는 것을 공부했고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문법책을 썼어. 그 대표적인 문법책이 성문 영문법이야. 성문 들어봤냐? 성문? 성문이라는 영문법이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필독서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책. 정말 괜찮은 책이거든. 나는 지금도 성문 기초 영문법으로 공부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잘 나와 있어. 일본에서 그 책을 먼저 만들었고 성문이라는 출판사, 오케이? 송성문이가 김성문이라는 이 사람이 그걸 번역을 했어. 우리말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형식이라는 건 철저하게 아시아권에서 문장의 형식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공부하게 좋게끔 나누는 거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해하셨냐? 이해하겠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형식이란 글이나 말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 몇 개의 요소를 사용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기본 문장의 생김새를 말합니다. 이거는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조금 더 적합하도록 나눈 분류체계. 외국에서는 1, 2, 3, 4, 5형식을 빡세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빡셉니다 이게. 문법에도 잘 나오고. 왜 그럴까? 한글은 허점이 뭐냐면 그녀는 행복하게 보여요. 맞죠? 맞습니까?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맞습니까? 대답을 해줘봐. 아이씨. 맞죠? 맞습니까? 이제 이게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고. 우리말에서 품사를 따져라 그러면 부사일 거야. 그치? 근데 영어에서는 she looks 똑같이 부사 happy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형식이라는 문장의 생김새에 맞게끔 써줘라 이겁니다. 이 형식에 해당되는 동사가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는 부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 애들이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형식을 시험에 내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happy가 아니라 뭘 써야 됩니까? happy. 영어는 철저하게 보호자의 형용사 씁니다. 그지? 맞아요. 이 형식에서. 그죠? 그래서 이 형식 동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일 형식 동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자. 물론 문장을 정확하게 이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식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명구, 부사로 인해서 문장의 길이나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나 동사에 근거하여 문장의 형식을 나누어 구분하는 것은 문장의 기본 생김새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중심의 학습이 돼야 돼요.
문법을 위해서도 독해를 위해서도. 알겠습니까? 얘들아,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는 게 아니라 동사가 보이면 앞에가 주어다 이런 거야. 알겠어? 쭉 읽어 내려갔는데 동사가 보여. 앞을 전부 주어로 판단하라. 제 말 이해합니까? 주우추동의 원리를 우리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새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라는 녀석을 찾아야 앞에가 전체가 주어에 해당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 됐어? 그러면 후치 수식까지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됐냐? 형식에서 우리가 동사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잉. 자,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에만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 make 봅시다. make는요, 이 형식 동사도 돼요. 되다예요. She made a good wife. 좋은 아내가 되었어. 이 형식 동사도 되고, 무엇을 만들다. 3형식에도 쓰이고,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4형식도 되고, 5형식의 사역 동사에도 make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make가 나왔을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얘가 사역 동사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야. 이해했냐? 2형식 동사에서 얘가 뭐가 되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냐, 5형식 동사의 사역 동사가 되는 걸 알고 있냐 모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됐어? 이게 2형식 동사에 쓰이면 무엇이 되다. 이게 5형식에 쓰이면 사역 동사, 시키다라는 의미. 얘는 빡세게 알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가보자. 또 동사 뒤에 어떤 요소를 더 필요로 하는가, 동사 뒤에 어떤 말들이 사용되어 있는가에 따라 5개로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 형식이다. 그 중에서 1형식은 주어와 동사와 두 개가 둘이 사용되어도 의미를 완성할 수 있다. 완전 자동사에 해당하고 두 개만 있어도 의미가 완전해. 그런데 수식어에 해당되는 장소나 이런 부사나 부사구, 시간이나 장소, 이유나 방법, 여기에 해당되는 부사가 와도 1형식이 유지돼. 그 이유는 부사나 부사구는 기본 구성선문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he goes. 그녀는 가요. 완전해 불완전해? 준혁이 대답해봐. 완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완전해요? 네. 확실합니까?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불안전해요. 네, 왜 불완전합니까? 어디 가는지요? 어디에? 자, 어디에는 위에 설명에 나온 말 중에 이거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장소의 부사. 다시 물을게요. 장소의 부사는 문장의 기본 구성 성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she goes 자체로 완전합니까? 네. 네, 완전합니다. 이런 오류를 겪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오류를 겪는 거예요. 그녀는 간다. 어디로? 우리말에서 한글에서는 어디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한글을 배우는 게 힘든 거야. 또 한국 애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힘든 거라고. 왜? 언어의 기본 구성 원리, 품사의 사용 이런 게 달라. 됐어? 그걸 알고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가는 건 달라. 절대 우리말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다시 갑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She goes church. 얘는 명사예요, 부사예요? 명사. 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명사. 구분이 안 가죠. 그쵸? 그럼 얘는 뭘까요? She goes to church. 명사. 둘 다 교회에 가요. 이거는 명사입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부. 두가 전치사라서 이때 명사. 예, 맞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돼요? 부사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 이게 진짜 문법 지식이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배우는 기본 1형식에서 장소의 부사와 명사가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도 모르고 간 거야, 계속. 언어학원 다녔어. 위너스? 네. 위너스? 명사 어디가? 우리 학원 본원. 네. 우리 학원의 본원. 위너스가 굉장히 잘 돼서 엘리트라는 학원을 연 거예요, 여기서. 엘리트는 잘 됐어요. 여기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어가 그지 같아가지고. 민원스는 어디? 밑에 3층에 있는 게 위너스 학원이 저쪽에서 옮겨온 거야. 자, 갑니다. 그래서요, 잘 들어주세요. 설명이 공부가 가능하게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넣는다고 넣었지만 지금같이 이런 설명들을 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어. 선생님들의 도움 꼭 받아주시길 바라고. 자,
일형식에서 go 이거 자체가 완전합니다.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는 없어도 돼요. 영어는 없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work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치셔야 돼요. 이게 일하다도 되지만 작동하다, 효과를 보다 효력을 발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작동하다, 작용하다라는 의미예요. 얘들아, 선생님 이 예문을 보세요. This medicine works well. 이 약은 효과가 좋다죠. 네. 이 work가 일하다예요? 아니요. 작용하다죠. 네. 효과를 발휘하다죠. 모르면 어떻게 해석해 우리는? 이 약은 일한다. 잘 일한다.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일형식의 work 의미를 기억하라. 그래서 you work very hard. 열심히 일한다. This elevator isn't working properly. 이게 제대로 적절하게 이런 의미를 가져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properly가 제대로 적절하게 의미를 갖는 부사입니다. 그래서요, 엘리베이터는요, 작동하잖아요. 제대로 적절하게. 됐습니까? 자, 갑니다. 두 번째, 나왔네요, 드디어. do. 이게 일형식일 때는 좋다, 쓸만하다, 충분하다가 되는 겁니다. I need something to write with and any pen will do. 여기서 do가 뜻이 뭐냐? 좋다. 어떤 펜이든 좋아 이런 얘기야. 됐어? 나는 뭔가 가지고 쓸 펜이 필요해. I need something to write with. 가지고 쓸 펜이 필요한데 어떤 펜이든 좋아. 준혁아 통 잠깐만 들어봐. 많이 무거운지 들기만 해봐. 통 좀. 물통. 잠깐만 들어봐줘. 오케이 됐어요. 그 do는 좋다, 쓸만하다, 충분하다 이거예요. 괜찮아. 조금 더 참여 있다 버릴게. 3번에 카운트가 있는데 이 단어가요 중요하다. 원래 카운트의 의미는 삼형식에서는 세다, 수를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뜻이 아니다. 중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공이어는 be important. 됐죠? 그 다음에 단어도 모르는 게 계속 나와요. punctuality. punctuality란 단어는 시간 엄수가 중요하다. 우리 면접에서 중요하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시간 엄수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예. depart 떠나다. 도착하다는 뭐 arrive가 되겠고요. 얘는 곧 출발합니다. depart의 의미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형식이고 이형식이고 일형식에만 쓰이는 출발합니다 라는 건 일형식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자 return 돌아가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그 다음 6번에 나와 있는 matter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또 나왔네요. 그래서 count, be important, matter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됐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이거 전체가 주어 자리. 그녀가 올지 안 올지는 doesn't matter to me.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요? 이렇게. fit. 꼭 들어맞다. 이 코트는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fit 꼭 들어맞다. This coat fits perfectly.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fit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에요? 어울리는, 적합한. 죄송합니다. 이런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딱 맞음, 적합함. 그래서 fit이 산다 안 산다 그러잖아. 예. 주머니에 지갑 같은 거 넣으면 fit이 안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는 뭐예요? 적합함, 어울림, 명사도 되고. 됐어? 지금처럼 동사로도 쓰이고. 됐어? 우리 fit 중요하잖아. 그래서 교복 받으면 줄이기도 하고. 물어주고.
안 줄여요? 네. 여학생들은 줄이죠? 네. 왜 예뻐 보이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너네도 날씬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은. 난 교복까지 나도 그때도 줄였는데. 좀 이렇게. 아니 우리는 내가 교복이 폐지되고 나서 교복이 다시 부활됐을 때 처음 교복을 입었던 세대. 그 전에는 사복 입고 다녔어. 우리 선배까지만 해도. 오케이? 근데 교복이 부활되고 나서 입었는데 좀 촌스러운 거야. 통도 막 맞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서 좀 줄이기도 하고. 그게 다 어울림이나 이런 거 생각한 거야. 그게 핏이야. 알겠습니까? 야, 너네 옷을 너무 크면 어떻게?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핏이 안 맞기 때문이야. 알겠지? 나중을 위해서 일부러 크게 하는 거야. 아, 나중을 위해서 왜 크게 해요? 어떻게 보면 딱 맞게끔 해야지 거기. 맞게끔 유지를 해야지 본인이. 학생이면 나중 되면 키 크니까. 아니던데요. 그렇게 큰 차이 없던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면 적어도 내가 키 성장에 도움되는 운동이라는 걸 좀 하셔야 돼. 알았냐? 맨날 앉아서 핸드폰 게임이나 브롤스터즈? 지랄. 그런 거는 해야 되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 좋아해? 언제 민준이? 네. 굳이 찾아주는 안 우와 씨. 너는? 저는 하죠. 재혁이 운동 좋아하지? 준혁이는 좋아할 것 같고. 네. 저도 진짜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선생님은 왼팔 왼손 오른발 오른손을 다스는 양손잡이 양발잡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다닐 때 날라다녔어요 진짜. 군대에서 양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양발 어디서? 축구. 저도 축구 양발이. 오우 훌륭하다. 되게 힘들어 이거. 나는 왜 그게 가능했냐?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어. 어렸을 때 5살 6살까지. 근데 어머니가 너 양손 쓰면 여기가 멀리 갔네요 너무. 웨이 무게가 나가다. 자 공기는 무게가 나가다. 웨이 무게가 나가다. 그 다음에 스탠드 서다. 서서 준자. 그리고 너네들 축구 시합용 축구공은 돌덩이인 거 알아? 이게 눌렀을 때 거의 안 들어갑니다. 너네가 쓰는 공은 눌렀을 때 스물스물 들어가죠. 그치? 시합용 공은요 안 들어가요. 진짜 돌덩이. 아니 저 해봤는데 그 공으로 찬다 발 깨집니다. 제대로 안 맞으면. 이제 제대로 맞잖아 별짓을 다 해요 공이. 진짜 막 이질하면서 합니다. 제대로 맞으면 돌덩입니다. 발등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걸로 하다가. 그래서 테이핑도 하고 여기 안전장치 같은 거 하는 거야 프로 선수들이. 돌덩입니다 돌덩이. 아무나 못해요. 프로들이 쓰는 공은요 진짜로 대학 축구부 애들이 쓰는 공은 진짜 돌덩이. 죽어요 잘못 맞으면. 진짜 제대로 맞으면요 장난 아니고요. 헤딩 한번 하면 여기 빨갛게 자국 나고 뒤집니다. 축구하고 싶어요? 하세요 가서. 자 하세요. 비 오는데? 이따 그치. 오케이. 자 페이 보세요. 득이 되다예요. 여러분 지불하다가 아닙니다. 페이가 기본적으로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득이 되는 겁니다. 정직함이 결국에는 인디엔드가 결국이에요. 결국 득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 sell 팔리다.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셀이 팔다도 돼요. 근데요 아주 많은 경우 팔리다로 해석됩니다. 이 책은요 꾸준하게 팔려요. 이 책은요 잘 팔려요. 이렇게 steadily 꾸준하게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별표 2개 쳐두시고. 지금 우리 일형식 동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알겠지? 그 다음에 read 별표 3개. 읽히다라는 뜻인데 뭐뭐라고 쓰여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이때 읽히다 쓰여있다에 say도 읽히다 쓰여있다. read나 say가 쓰여있다라고 해석할 때가 있다. 이때는 일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냐? 이런 식의 예문이 있죠. 그 사인은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keep off라고 쓰여 있었다. keep off가 뭐냐? 자, keep은 계속이고 off는 떨어짐의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 계세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계속 떨어져 계세요는 뭐냐? 자, 손대지 마세요. 예쁜 조각상에
keep off. 손대지 마. 손을 뗀 상태로 계속 있어.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건축 현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시멘트를 새로 발랐어. 이거 밟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밟지 마세요. 계속 발을 띄고 계세요. 손대지 마세요. 밟지 마세요가 키고. 알겠냐? 이해하셨어? 야, 그러면 이건 뭐야? keep out. 계속 밖에 계세요. 이건 무슨 뜻이야? 가만히 들어오지 마. 들어가지 마세요. keep out.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뜻. 알겠어? 알겠냐? 대답이 없네. keep off는 손대지 마세요. 준혁이가 말하는 게 계속 들리지 왜? 밟지 마세요. 집중해. 알지? 너 앞으로 불러낸다. 네. 응? 그 다음 keep out은 뭐라고? 들어오지.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 서석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마. 이런 뜻이라고. 손대고 싶은데 손대지 마. 밟고 싶은데 밟지 마. 이런 뜻이야. 알겠죠? 좋아요. 맛이 애가 아니라 맛이 오. 자, peel. 이거 벗겨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벗기다라는 의미도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오렌지는요 거의 벗겨지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아셨나요? part 헤어지다 알아두세요. 부분이 아닙니다. 그는 곧 헤어질 것이다. 그녀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헤어지다가 뭐예요? break up이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break up은 뭐냐면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다는 뜻이고, 여기서 part는 뭐냐면 오늘 하루 헤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너무 좋아서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적당한 시간에 보내드려야 돼. 이것도 여러분 매너와 예의입니다. 12시 전에는 보내줘야 되는 거야. 성인이라도, 아무리 성인이라도. 맞지? 왜? 저쪽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그러니 10시 11시쯤 되면 자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여자가 벌써? 야 엄마 걱정하셔.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게 멋진 남자의 기본적인 태도인 거야. 안 그러냐? 그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브레이크업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I broke up with her. 나 그 여자랑 깨졌어. 이런 뜻.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I'm sorry 이렇게 얘기하죠. 유감이다. 됐죠? 내가 뭐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elp 도움이 되다 넘어갑니다. last 의미 기억하십시오. 지속되다. 우리의 사랑은 지속될 겁니다. 죽은 뒤에도 아우야. afterlife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show up 이거는 단어의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드려요. turn out은 뭐뭐임이 드러나다 밝혀지다. 그런 뜻입니다. One man didn't show up.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vary, change. 여러분 원래 vary는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change는 바꾸다죠. 이때는 얘는 타동사고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vary나 change가 바뀌다, 변화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바뀝니다. hourly는 시시각각으로, 매 시간마다. 그게 시시각각이야. 시간마다 이게 줄여서 시시각각. 알았습니까? 예? 응. 한자죠, 한자. 시시각각. 한자성. remain, 남다. 넘어갑니다. develop의 의미에 얘들아, 커지다, 도지다, 생겨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전시키다, 발전하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병의 증상이 도지다, 병이 생겨나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식물은 커진다. from cease,
씨앗에서 발생한다. 됐죠? 암의 증상이 생겨났다. 이럴 때. 그럼 symptoms 쓰세요. symptoms 증상 이겁니다. hurry 서둘러 가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rush 쇄도하다, 달려가다, 서두르다 비슷한 뜻이에요. 넘어갑니다. hurt, ache 아프다라는 의미가 있죠. 됐어? Don't tell me that way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It hurts 그건 저에게 상처네요. 아프네요. 이런 뜻. 됐어? It is hurt가 아니야. 그냥 it hurts. 알았습니까? 좋아요. 내 허리가 종종 아파요. aches. 됐죠? 야, 두통은 뭐야? headache. 복통은 뭐야? stomach ache. stomach ache. 복통. headache. 두통. ache가 그래서 통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명사로.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아프다. 동사. break out. happen, occur, arise. 여러분 여기서요. break out은 발발하다, 발생하다 되고요. happen, occur, arise는 발생하다. 됐죠? 여러분 break out이 뭐냐면 이런 거. 침입 사고가 발생합니다. 경찰관이 없을 때 이런 얘기거든요. 얘들아 아까 더 폴리스는 경찰 집단을 나타낼 때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근데 경찰관을 나타낼 때는 police officer. 됐어요? 단수. 이해하셨죠? 그 다음 발발하다라는 건 뭐냐면 또 third 월드 워 3차 세계대전이 broke out 발발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얘예요. 이해하셨어? 화재나 전쟁, 질병이 발생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break out. 쓰세요. 화재, 전쟁. 아이씨. 그게 break out. 얘는 그냥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이고요. 됐죠? 됐습니까? break out 중요합니다. 별표 넘어갑니다. flow 흐르다. blow 무엇이 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강은 흘러요. Mediterranean Sea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 blow 불다. This wind is blowing hard. 맹렬하게 바람이 불고 있다. 됐지요? 그 다음에 awake 깨다 이겁니다. He awakes to the sound of the church bell. 교회 종소리에 깨었다. 요건 알아두세요. 다르다 알아두세요. 사라지다 알아만 두세요. 나타나다 출현하다 이 뜻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겟어 모이다. 모으다도 됩니다. 모으다도 되고 모이다도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graduate 졸업하다. 졸업하다는 from 대학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grow 성장하다. lie 놓여있다 눕다 거짓말하다 별표 3개예요. 보통 lie가 lie드처럼 해석되면 거짓말하다 맞나? 그런데 lie가 lie 이 lane으로 해석이 되면 자동사로서 눕다 무엇이 놓여있다 이런 뜻이고요. laid는 타동사로서 낳다, 놓다, 쌓다, 두다, 눕히다 이런 뜻이에요.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얘가 꼭 필요한 이게 꼭 필요한 타동사. 왜 뭐 자동사는 자기 혼자 있어도 완벽한 거. 여기 일형식 동사 같은 게 자동사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 스스로 자자. 혼자 할 때 스스로 자자. 그게 자동사야. 혼자 쓰여. 근데 타동사는 남 타자. 누군가가 필요해. 즉 목적어가 필요해. 그게 타동사. 됐냐? 자동사는 혼자 써야도 되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요. 됐나요? 단어 굉장히 열심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그리고 그래서 the Alps lies mostly in Switzerland. 스위tzerland는 어느 나라예요? The Alps는 뭐예요 그러면? 알프스 산맥을 뜻합니다. 더가 들어가면 산맥이에요. 더 태백은 뭐야 그럼? 더 태백. 태백 산맥. 됐죠? 더 미시령. 미시령 산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잠깐만. 미시령 산맥이 있냐? 태백 산맥은 알지? 우리나라의 등줄기. 응? 무슨 산맥 되게 많아요. 알았죠? 미시령 산맥이 있나? 아 모르겠다. 아무튼 resign 얘는 사직하다. 령자가 고개 령자야. 그런 게 있다고요. 응.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 비동사는 존재하다 있다. 이 형식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알았냐? 알았니? 다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도시는 바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요건 좀 기억해 주자. 이다 하다 있다 셋 되고 턴 돌다 회전하다. 됐죠? 5분만 쉬었다가 이형식 동사. 자 가자. 이제 이형식입니다. 왜? 아니 진짜야. 이 의자를 쳐가지고 보자고요. 여기서는 보어를 수반하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는 게 있어. 맞지? 보어라는 개념은 보충 설명어예요. 그럼 뭐를 보충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돼. 몇 번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다. 주어나 목적어의 기분, 감정, 심신의 상태 같은 걸 나타낼 때는 형용사를 보호 자리에 씁니다. 보호 자리에 형용사. 됐죠?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의 지위, 존재, 직업, 신분을 나타낼 때는 보호 자리에 명사를 씁니다. 맞죠? 3번 주어나 목적어의 행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때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 동명사, 분사 같은 거. 분사에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지요. 요 자리를 보호 자리에 이 녀석들을 쓴다 이거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를 나타내는 예죠. 다시 설명합니다. 주어나 목적어의 이 1, 2, 3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준다 이 말이야. 주어나 목적어의 기분, 감정, 상태, 지위, 존재, 직업, 신분, 행위를 보충 설명한다. 그게 보어야. 이럴 때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명사를, 준동사를 쓰세요. 이게 보어의 기본 개념이다. 지금은 이 형식이니까 요 주어에 해당되는 경우만 설명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설명 갑니다. 이 형식에서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와서 의미를 완성해요. 보어 자리에는 얘네들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 형식 동사의 종류에 따라 뒤에 올 수 있는 보어가 달라져요. 이 형식 동사 공부할 때는 의미만 공부하지 말고 뒤에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위에 괄호 중 무엇인지를 함께 기억하세요. 다음은 주요 이 형식 동사 보어입니다. 자, 비동사는요. 이 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거의 다 옵니다. 거의 다 와요. 비동사 뒤에는. 됐죠? 그래서 사실 비동사의 해석은요. 이다, 하다로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주어 뒤에 비동사 딱 뜨면 이거 이다, 뭐뭐 하다 이 두 가지를 해석하면 돼요. 아셨죠? 얘가 A라고 쳤을 때 A이다 또는 A 하다예요. 뭐가 들어가든 요런 해석으로 마무리가 지면 됩니다. 알겠지? 예문은 그는 선생님이다. 명사가 직업이니까. 그 다음에 내 취미는 우표 수집이다. 행위. 하는 것. 행위. 동명사도 행위. 의미 똑같죠? 문장이. 투부정사 동명사 뭘 써도 하는 것. 접속사는 사실이다. 진실이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다. 됐어요? 대절은 확실한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행복하다. 뭐뭐하다. 됐나요? 비동사 진짜 중요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게임은 흥미진진하다. 나는 피곤해졌다. 얘는 어떤 그런 몸 상태나 그런 걸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거고. 그죠? become 이 형식 동사 아닙니까? 이건 되다. 주로 되다라는 의미를 해석해요. 됐어요? 그래서 she became a good wife. 좋은 아내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는 부자가 되었다. 됐죠? 자, remain 넘어갑니다. 아니, remain 넘어가면 안 되죠. 어떤 상태로 남다, 존재로 남다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내가 이 형식 동사에서 be, become, go, get, grow, run, turn, fall, make 뒤에 형용사를 쓰면 어떤 상태가 되다라고 해석했어요. 이 형식 동사들 적어 드리는 거예요. remain, stay는 형용사를 쓰면 어떠한 상태로 남다. 됐죠? 근데 remain이 명사를 쓰게 되면 어떠한 존재로 남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형식 동사 그래서 중요해. 이 형식 지각 동사 look 보이다, seem 보이다, appear 보이다, sound 들리다, smell 냄새나다, taste 맛이 나다, feel 느껴지다. 맞죠? 이 형식 지각 동사들 뒤에 형용사를 주로 쓸 때 됐어? 됐지? 형용사를 쓰는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각각의 이 형식 동사들은 뒤에 명사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놔야 된다 이 말이 아니더라. 이해하겠냐? 뭔 말인지 아셨죠? 오케이. 자 봅니다. 그래서 그 강은 위험한 상태로 남아요. 며칠 동안 이 폭우가 끝난 뒤에란 뜻이고요. 됐죠? seem 보세요. 형용사는 상태로 보인다. like 명사는 뭐뭐처럼 보인다. to 부정사는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it seems that 또는 as if 조동사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읽어만. 지금은 이 형식 동사가 중요하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보세요. 이 다리는 상당히 오래된 상태, 낡은 상태로 보인다. It seemed like usually so. 쓸데없는 희망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she seems to know me. 나를 아는 것처럼 보인다. 됐죠? 넘어갈게요. appear, 보인다. 또 보이다예요. 형용사는 상태고 동사는 하는 것이고. 됐어? 그래서 사과는 충분히 ripe 쓰세요. 익은. 그럼 선생님 익다는 뭡니까? 익다는 달라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북쪽 하늘의 별들은 보인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됐죠? 북극성 주변. 이게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 prove. 요거는 의미만 기억하자. 입증되다. 됐죠? 넘어갑니다. turn out 역시 마찬가지. 입증되다. 그럼 prove하고 turn out이 입증되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됐죠? 예문을 보시면 그 루머는 거짓인 상태로 입증되다. 그 다음에 그는요 아는 것처럼 입증되었다. 그것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입증되다. 그 다음에 They have not turned out dangerous.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입증되었다. turn out 부정사를 하는 것으로 입증되다고요. 그들의 결혼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증되었다. 두 나라에 이런 얘기고요. keep 상태 유지, stay 상태 유지. 아까 keep, remain, stay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상태로 남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형식 동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e has to keep calm, 차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너는 감기에 걸릴 거다. 네가 만약에 따뜻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멋진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다시 볼 때까지. cool, 멋진이란 뜻입니다. 그는 stayed interested, 관심을 가진 상태를 유지했다. 오래된 뭐라 그러죠? 고대의 그림. 그리고 캘리그래피라는 것은 고대의 글씨 같은 거예요. 우리 붓글씨 이것도 캘리그래피야. 알았냐? look 나왔죠? 상태로 보이다. He looks very tired. It looks too terrific. 근데 look은 명사를 쓰고 싶을 땐 like. 여러분 명사 쓰고 싶을 땐 like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있었습니다. 명사를 쓰고 때 seem like. 됐죠? look like.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like를 써주세요란 얘기예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는 때때로 여자처럼 보여요. It looks like rain today. 비가 올 것처럼 보여요. 명사 쓰고 싶으면 like까지 써라. 왜? 그냥 look만 쓰게 되면 형용사니까. 명사를 쓰고 싶다 만약에 그럼 여기에 like를 추가하라 이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s if, look as though,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고요. 그들은요 보였어요.
마치 그들이 지도를 그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사운드 형용사 어떤 상태로 들리다. He sounded strange. 이상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지난밤에 뭔 일이 벌어졌으면 틀림없다 이거고 sound like를 쓰세요. 명사 쓰고 싶으면 He sounded like a singer. 가수처럼 들린다. 됐죠? 명사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like를 수반하라. 알겠니? smell 형용사 어떤 냄새가 나다. smell like 명사 뭐 같은 냄새가 나다. smell of 명사 무엇의 냄새가 난다. 읽어두십시오. It smells awful. 끔찍한. 쓰세요. It smells like a cake. 케이크 같은 냄새가 난다. This room smells of cigarette smoke. 담배 연기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이죠. 됐나? 테이스트 형용사 어떤 맛이 나다. 이 숲은 맛이 좋다는 얘기고 taste like 명사는 무엇과 같은 맛이 나다. 고기 같은 맛이 나네. 됐죠? feel 형용사 어떤 상태로 느껴지다. 명사 쓰고 싶으면 like 뭐뭐처럼 느껴진다. 이 옷은 너무 부드러워서요. It seems like silk. 실크처럼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feels 형용사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자, it felt like a kind of leather. leather는 가죽이에요. 가죽처럼 느껴진다. 이거고 make 무엇이 되다. She made a nice wife. 특히 명사 쓸 때 그래요. 오케이? 그는 약속했다. make a good student. 좋은 학생이 되다. 됐죠? go 형용사. 이형식 동사 여기 적어 드렸습니다. 제가 go, get, grow 있어요. 여기. 특히나 중요한 이형식 동사들. 알겠지? 그래서 go 형용사 어떤 상태가 되다. 그녀는 눈이 먼 상태가 되었다. 4살의 나이에. 즉 시력장애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 시각장애인. 이 우유는 go bad 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한 상태가 되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17번 get 형용사 상태가 되다. 그 남자는 뚱뚱한 상태가 되었다. 그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이런 뜻이고 grow 형용사 상태가 되다. 그가 grow rich 부자가 되었을 때 그는 결심했다. 일을 그만하기를. 그리고 look for Troy. look for 돌보다. 됐죠? decide to stop working to look for. 됐나요? 예. 턴 형용사 어떤 상태가 되다. leaves turn red, gold, and orange in October. 10월에 붉은 상태, 금색 빛깔, 오렌지 색깔의 상태가 된다는 뜻이고 run 어떤 상태가 돼. 계속 이형식 동사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well 쓰세요.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이 마른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음식은 run short 부족한 상태가 되다는 뜻이고 부족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이겁니다. fall 어떤 상태가 되다, 존재가 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가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즉 죽었을 때 세상이 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함께 울어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over는 무엇에 대해 라는 뜻이고 그는 쉽게 falls asleep 잠든다. 그 다음 he will fall victim 이게 희생자가 되다예요. 됐죠? 자, come 어떤 상태가 되다. 이게 become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ecome하고 weigh 무게가 나가다. 아유, 자 추가 보호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보호 안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형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형식까지만 수업을 하는데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